마이크로소프트의 최재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 1시간에 걸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오늘 시간이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한 더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들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시작을 해보죠. 마이크로소프트 M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깊은 연관이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믹스드 리얼리티 혹은 MR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메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밑에서부터 펀더멘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용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중간에 그와 연결되는 여러분이 앞으로 꼭 준비하셔야 될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에듀케이션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교육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맡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 혹시 알고 있나,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작년에 가장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작년을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메타버스를 하면서 여러분이 꼽는 큰 변화, 여러 가지 있겠죠. 각자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이거든요. 혹시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그리고 어디서 작동하는지 맞춰주시면 언제든지 홀로렌즈 사용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자, 뭘까요? 이건 엔지니어 분들이 좀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AR? AR은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이거를 다루는 구체적인 단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네, 뒤에 검은색. 예, 맞습니다. 패스스루 모드입니다. 네, 나중에 연락처 받아가세요. 저 패스스루,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패스스루 모드가 왜 중요할까요? 저는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그 AR 환경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VR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정확한 답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상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거를 어떻게 하죠? 현실에 불러오는 거죠. 저 패스스루 모드는 원래 없었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생겼고요. 원래 여러분이 쓰는 오큘러스 VR은 앞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패스스루 모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패스스루 모드를 통해서 앞으로의 큰 변화는 뭐냐면 VR과 MR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아예 이런 흑백 패스스루 모드가 아니라 컬러 패스스루 모드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죠. 그래서 앞이 보이게 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홀로렌즈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거쳐서 보느냐 직접 보느냐에 큰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발하는 컨텐츠가 더 이상은 가상세계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되죠?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슈로 떨어집니다. 즉 여러분의 개발 방향성도 달라져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메타버스, 아까 오늘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었고요. 정말 재밌었고 저도 저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그리고 능력도 부족해서 못 만들지만,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사용 중이고요. 기업은 주로 어쩔 수 없이 모든 거의 가상세계보다는 어떻게 하죠? 믹스드 리얼리티, 현실에 기반한 메타버스를 구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는 너무나도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큘러스의 패스스루 모드, 그리고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정확히는 컬러 패스스루 모드 꼭 테스트하시고, 아마 여러분이 그 부분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개발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이거 어느 행사인지 아시나요? 예, 자꾸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자꾸 이상한 회사, 다른 회사가 나오죠. 죄송하지만 연결이 있습니다. 네, 메타 회장님이시고요. 자, 메타 세션이 있었고요. 그분 세션에 이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메타 세션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보스가 왜 나오지? 그런 식으로 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아무 노티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투샷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은
아까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샷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를 정리하자면 자, 메타는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컬러 패스 스루 모드가 되는 MR까지 가능한 VR을 내놨고, 그리고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인피니티 오피스라는 메타의 컨셉이 있거든요. VR을 통해서 오피스 환경을 구현을 한다. 저 환경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고 저 환경이 이제 앞으로 훨씬 더 구현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인피니티 오피스인데, 자, 여기까지는 메타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나와야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에 강하죠? 윈도우즈? 네, 우선 오피스가 있죠. 그래서 오피스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또 얘기된 게 엑스박스 연결될 거고요. 또한 지금 마인크래프트 화면이 없어서 다른 걸 잡아놨는데, 혹시 마인크래프트 하셨던 분들은 VR에서도 마인크래프트 가능한 거 아시죠? 오큘러스 퀘스트에 사이드 퀘스트 연결해서 퀘스트 크래프트란 걸로 약간 크랙 시키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VR에서 마인크래프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가 아니라 VR에서 마인크래프트. 딱 피드백 하나 나옵니다.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키보드로 하던 거를 내가 직접 해야 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운동 게임 버금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앞으로 환경이 많이 바뀔 겁니다. 즉 메타의 하드웨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추가가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업만 알고 있는 경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다이나믹스라는 솔루션 제품, 즉 기업에 사용되는 특수한 환경의 특수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이드라는 게 증강현실 매뉴얼 작업이거든요. 그거를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수준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선사항이 많지만 충분히 개선의 여지는 있고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즉 마이크로소프트도 생각보다 믹스드 리얼리티, 메타버스에 굉장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기업용 메타버스 혹은 VR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보시면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홀로렌즈로 좀 넘어올게요. 홀로렌즈는 솔직히 개인 사용종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리고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유명한 부분은 윈도우즈, 오피스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에서 계정계를 관리하는 가장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AD,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세계 넘버 원입니다. 즉 기업의 모든 계정계는 거의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둘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말에 세계 1위의 보안 회사가 됐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보안 전문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즉 오피스 365 같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시큐리티도 같이 제공하면서 세계 1위의 보안 회사가 또 됐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왜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죠? 개인 사용자가 아니라 기업에서 메타버스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컨텐츠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죠? 보호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사용할게 할 수는 없고, 또한 어떤 사용자 누구나 메타버스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을 관리하고 보안이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만드는 시스템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시스템이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MR, 홀로렌즈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이 파트를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기업용으로 뭔가를 개발하실 때 도움이 될 텐데,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디플로이먼트, 뭔가 구축할 때는 계정도 필요하고 수만 대의 디바이스를 공급할 때 어떻게 그것을 설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자동화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큰 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10만 명의 메타버스를 써야 된대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딜리버리 할까요? 그것도 일이에요. 저는 그 업무를 주로 해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토파일럿이나 혹은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매니지먼트, 관리를 또 해줘야죠. 어떤 사용자는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사용자는 사용 못하게 하고, 혹은 레벨업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아까 계정계 같은 시스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관련이 많은 부분은 제일 위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나믹스 365가
증강현실용 매뉴얼 에디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몰라도 증강현실 매뉴얼을 만들고 배포를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팀즈라고 아시죠? 줌 같은 컨퍼런스 콜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메타버스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메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들어올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추가적으로는 메타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고 있죠. 워크룸, 호라이즌 월드, 기타 프로그램들하고 서로 상호 호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큰 두 회사가 서로의 솔루션을 호환해서 컨퍼런스 콜을 할 수 있게 한다. 되게 재미난 뉴스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홀로렌즈와 같은 기업용 좋은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못지않게 더 크게 엔터프라이즈형 관리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용으로 뭔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관리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글로벌하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참조해야 될 레퍼런스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홀로렌즈만 보시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홀로렌즈로 잠깐 넘어갈게요. 혹시 슬램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아마 개발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뭔가 증강현실 혹은 VR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슬램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청소기가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슬램을 사용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디자이너한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슬램이란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장비를 들고 다니는데 장비가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혹은 정확하게 이 주변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모든 V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홀로렌즈도 믹스드 리얼리티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청소기도 가지고 있는데 오큘러스, 홀로렌즈도 이 슬램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기 중간에 이 슬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혹시 중간에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오브젝트가 왼쪽에 위쪽에 저게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슬램만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고도화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홀로렌즈에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 스페이셜 앵커, 그 다음에 3D 오브젝트 구축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홀로렌즈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홀로렌즈 안에 뭐가 저장이 되냐면 이런 게 저장이 됩니다. 저희 집이에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홀로렌즈만 쓰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홀로렌즈가 집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여기에 물론 해상도가 낮아요.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컬러감 매핑하면 스캔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집이 이렇게 스캔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죠. 저는 2층 집에 삽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계단이 있죠. 그리고 2층 집이 저희 작업실인데 그리고 이 전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보이고요.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홀로렌즈가 실시간으로 처리를 합니다. 즉 홀로렌즈가 비싼 이유가 있긴 해요. 잘 만들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다른 경우로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홀로렌즈도 있지만 제가 지금 오른쪽 옆에 있는 애저 키넥트라는 인텔리전스 카메라입니다. 자, 오픈을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우선은 스타트를 하죠. 그러면 중간에 너무 멀리들 계셔가지고 다들 이 정도까지 하죠. 자, 카메라가 여러 가지 있죠. 물론 여기는 대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 원래 초중고랑 이 수업을 같이 하면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Q&A를 해요. 아이들이 직접 맞추게.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건너뛰죠. 자, 우선은 얘가 뭘까요? 이 녀석이요. 뭘 보는 거죠, 얘는? 저 세 개의 의미는? 그래도 여긴 다행이네요. 초중고 보통 학생들은 바로 온도. 무조건 색 나오면 온도예요. 근데 바로 여기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거리이고 거리 센서는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건 거리 센서는 뭐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라이다 스캐너.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는 어디에도 달려 있죠? 아이폰 프로 이상 맥스 버전에도 이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센서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얘는 거리를 측정해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 그리고 비전 카메라는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자, 인프라레드도 지금 시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한 가지 얘가 뭘 가지고 있냐면, 혹시 이 부분을 보시죠. 제가 뭐 하고 있죠? 손으로? 예, 기울이고 있죠. 좀 더 고급적인 표현을 원했는데, 좀 더 고급적인 표현을 롤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롤링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어느 축합 하나가 바뀌어요. 자, 얘는 뭐 하는 거죠? 현재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를 얘가 관성 센서에 의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생각해 보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죠? 여러분이 지금 쓰는 오큘러스 퀘스트 2,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이 센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를 추적하고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거를 반영해서 VR의 컨텐츠에 반영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이 없으면 가상개체를 고정을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에 어떻게 반영하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작업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게, 핸드폰도 약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받으면 이 데이터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성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중요하기보다는 잠깐 먼저 건너뛰죠. 얘가 가지는 마이크인데요. 마이크가 이 카메라 하나에 7개가 달렸어요. 6개의 방향성, 가운데 센터 하나, 7개. 컨텐츠 만드시는 분은 아시죠? 소리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몰입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느냐,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즉, 이런 하나의 카메라에 모든 센서가 달려있고, 이 카메라가 결국 여러분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죠? VR에 있는 센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로렌즈도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저는 지금 2D로 보고 있고요. 지금 3D로 바꿔서 내용을 3D로 바꾸겠습니다. 자, 안에 3D로 바꿨고요. 잠시만요. 네, 이 키보드로 작업이 어려워서 마우스로 가져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할 작업들,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라이다 스캐너 정보로 여러분의 실시간 정보를 3차원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우선은 3차원 스캔된 정보가 바로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돌려서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즉,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장비 중에 하나가 이런 3차원 객체를 3차원 입체로 직접 체크하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인텔에서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기업에서도 VR하고 연동하는 작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 결과물 나와 있고요. 즉, 여러분이 앞으로 다뤄야 될 장비는 손에 있는 컨트롤러뿐만이 아니고 이런 라이다 스캐너, 그리고 화상, 모캠, 오픈시브를 이용한 오픈 비전 안에 모델링 같은 작업들도 이제 여러분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해서 3D로 실제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은 살짝 나타나죠? 칼라 값으로 매핑했어요. 얘는 좀 더 나아졌네요. 그러면 쉐이드로 들어가죠. 조금 보이시죠? 그리고 안에 여러분의 3D 모델 정보가 저는 바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움직이고, 저기 안에 있는 3D 정보가 굉장히 약하게 보이지만 저는 잘 보이고요. 카메라를 제가 몇 대를 더 연동을 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한 스캔도 가능합니다. 음영 없이. 그런 작업들이 카메라에서 지원을 되고, 그런 카메라 환경에 여러분이 있으면 사용자의 모든 동작을 스캔 가능합니다. 음영 없이. 그럼 곧 그 정보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의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 한 대도 충분히 돼요. 근데 하물며 여러 대가 있으면 더 정확히도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 또한 화상 정보를 매핑하면 안에 있는 정보들도 바로바로 스캔 가능해서 바로 홀로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앞에 열심히 흔들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에 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3D를 만드는 방법 중에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방법, 그렇게 새롭진 않은데 요 근래 활성화된 방법도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하드웨어를 통해서 증강현실이나 혹은 다양하게 여러분의 컨트롤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서 활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메타버스를 다루기 위해서 좀 다루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살짝만 넘어갈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하는 메타버스 오늘 프로젝트를 보니까 저는 초중고와 많이 하니까 100에서 200레벨 딱 이 정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충분히 300 이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프로젝트 내용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100과 200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300까지 갈 수 없고요. 100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운동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토라는 시계를 사용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저런 데이터를 매번 받아봐요. 혹시 어떤 데이터인지 아시겠나요? 지도에 뭔가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요. 한국인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색깔들이 다르고 하이라이트가 다르죠. 원래 버전은 굉장히 더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교통 상황? 비슷해요. 근데 교통 상황이 아니라 다른 운동의 상황이에요. 참고로 저는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있고 심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운동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달리기. 혹시 가운데가 달리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가운데면 누가 저렇게 가로질러서 쭉 가시는 분들, 네, 달리기고요. 가운데는 자전거, 마지막은 수영. 근데 수영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저기가 다 호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다 파악 가능하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쓰냐면 저는 해외여행 나갈 때 블로그를 찾지 않고요. 좋은 산책길, 좋은 운동 트레킹길 글로벌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나올 스마트 디스플레이들, 즉 안경형으로 나올 거고 콘택트 렌즈 버전까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필요한 정보는 뭐죠? 이런 글로벌한 현실 정보들이죠. 즉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를 가상으로 많이 만들지만 실제로 현실 정보를 가져와서 현실에 표시하는 MR적 정보들도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제가 안경을 쓰고 몇 번 스위칭을 했더니 제가 원하는 코스가 바로 보여주게. 핸드폰 보면서 이 코스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로도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기술들은 현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항공샷 만들어주죠. 카메라 조작.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관광지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의 단점은 뭐죠? 스팟이 딱 한 군데라는 게 단점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폴로지에 대한 개념도 계속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왼쪽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 때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땐 저도 지하철을 잘 못 타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오른쪽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지도가 맞나요? 오른쪽 지도가 맞는 걸까요? 토폴로지상 관점에서 맞습니다. 토폴로지는 끝과 끝만 신경 쓰죠. 연결점만 신경 쓰죠. 근데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저희의 서울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죠? 저 두역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걸어가면 3분에서 5분 거리예요. 근데 그거를 서울역까지 가서 갈아타시는 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이거는 토폴로지라는 개념을 못 보셨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앞으로 믹스 리얼티, MR을 하려면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연결점, 근데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약간 그게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토폴로지적 입장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UI, UX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어느 날 찾아봤어요. 운동에는 관련된 게 없을까? 네, 누가 수경에다가 붙였습니다. 진짜 있어요. 팔아요. 그래서 수경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동작 정보를 파악해서 뭐 시계도 하지만 수경에 붙여서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게. 이것도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인포메틱한 하여 이 수경을 쓰면 내가 수영장에 어디까지 왔는지에서 아주 정확한 스트로크, 팔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훈련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건 오른쪽 아래 화면. 수영도 바쁜데 저분은 영화도 보고 계세요. 저 화면이 컨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런 식으로도 가능한 게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저희가 구현하게 될 때 조작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전투기를 썼다면 이런 방법이 이제 현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를 보지 마시고 다른 산업에 이미 발전된 산업의 미래, 현재를 보시면 우리의 그게 미래일 겁니다. F-35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게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해야 될 메타버스의 컨트롤링이지 않을까. AI의 도움도 받을 것이며 아까 같은 이런 애저 키넥트 같은 카메라가 서포트를 해주면서 모든 거를 컨트롤해주고 모든 동작을 반영할 수 있게 아주 정확한 동작들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변경이 될 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몇몇 교수님들은 메타버스가 10년 일찍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아직 발전할 게 굉장히 많고요. 그 얘기는 곧 여러분이 만들 것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술의 발전, 하드웨어의 발전, 센서의 발전 꼭 같이 한번 보시도록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회사에서 진행을 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해서 공장에 적용을 하다가 너무 많은 기술 때문에 제가 경로를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준비하냐면, 결국에는 이 화면에서 중요한 건 혹시 뭘까요? 이 화면에서 앞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조종하는 건 사람이에요. 네, 무조건 사람이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밑에 세대 다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저희 세대도 한 80% 이상은 어려워하세요. 메타버스가 낯설어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저희 세대도 어려운데 그 윗세대는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세대는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란 것 자체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될 거고 조작도 굉장히 잘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조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나 혹은 서포트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기술 개발은 첫 번째,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가상세계는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첫 번째 뭘부터 속이죠? 오감 중에 가장 많은 정보 처리를 하는 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눈을 좀 더 고퀄리티로 속일 수 있는 4K나 그 이상을 지원하는 VR도 있죠. 메타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VR은 실제 여러분의 눈과 똑같이 작동하지 않죠. 근데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포칼 렌즈라는 기술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이 보는 디스플레이가 똑같은 동작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전기 신호로 안에 특정 부분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포커스를 맞추는 기술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기술이 나올 거예요. 또 다른 이제 VR 컨텐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에서 만드는 포칼 렌즈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지금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는 워낙 지속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눈과 소리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터치. 요즘 파워글로브 중에 터치 감각 되는 거 나왔죠. 안에 핀셋이 있어서 해당 물체에 가서 만지면 촉각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온도도 입히고 동작도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온도. 온도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VR을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쓰고선 클라임 게임을 했거든요. 그 클라임 끝까지 가면 산 위에서 막 바람이 부는 효과, 그런 효과가 보이면서 정상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바람이 나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봤더니 저희 집 에어컨이 이게 회전형 에어컨이거든요. 게임하는 동안 잊어버리고선 바람이 쓱 오는 걸 보고선 아빠 바람이 느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간 리얼한 환경, 이머시브 환경이 됐는데 그런 소소한 환경 하나가 정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관련 부분은 아까도 다른 부분 얘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저희가 기본적인 거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잠깐 루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VR 기술을 만들 때 3D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360도 이미지도 한번 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60 이미지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360 이미지로 포토그라메트리 기술을 써서 다시 3D를 만들고 이 3D를 여러분의 컨텐츠에 만드는 게임들, 그리고 혹은 현실을 스캔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60 이미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오큘러스의 퍼즐 인 플레이스, 제가 추천하는 게임이거든요. 제가 모든 게임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집중도도 높은,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만들기도 쉽고, 근데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그 부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 360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데모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1896년도에 영화가 처음으로 개봉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즉 동영상이 처음으로 오픈이 될 그 시점이고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첫 영화고요. 그거를 보신 분들이 네, 실제 상황. 근데 여기서 한 학생이 또 질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촬영했냐고. 잠깐 지금 혼동이 되시면 안 되세요. 앞에 사람들 튀어나온 건 페이크죠. 저 당시 기술로 저걸 찍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 사정을 만든 겁니다. 혹시라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찍었는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르신들도 아직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정적인 콘텐츠를 만들 때 360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인스타 360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한 360 이미지로 요즘 핫한 화두가 우주, 스페이스 관련된 내용의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0 이미지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죠? VR에 올려서 포인터만 만들어주고 포인트 안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웬만한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지원하는 쉐어포인트 스페이스라는 무료 솔루션도 있고요. 그래서 360 이미지도 하나의 저희가 공부해야 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60 이미지만으로도 3D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주 시대에 이 360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 즉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선이 심우주를 찍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이미지들이 출현되고 있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360 이미지 서비스를 하시는 곳들이 많아질 거고, 앞으로 VR 서비스도 굉장히 콘텐츠가 많아질 겁니다. 특히 우주과학 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메타포트, 저도 사용하거든요. 메타포트를 사용하라고 저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의 이 공간을 스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핸드폰을 지원해요. 그래서 유료 버전 아니고 무료 버전으로도 핸드폰에 앱 설치하고 관련된 화면을 스캔할 수 있는데, 자, 한 가지 단점,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메타포트 서비스에 가입해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얘가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킬 겁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주변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360 카메라가 있으면 여러분이 10번 한 작업을 한 번에 끝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합쳐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만들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네, 제가 촬영한 이미지고요. 안에 이런 저희 로드맵이라고 하죠. 아니면 인도어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안에서 점프하면서 이동하는 이 플랫폼 전체를 자동화시켜서 AI가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사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나와요.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울이 있잖아요. 그럼 그 거울 안에 비치는 세상을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미지를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내가 컷해줘야 돼요. 여기는 거울이에요 라고 지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AI를 모든 거를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AI의 오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정정 방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 없이 여러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실 때 여기서 한 가지, 미니어처 보기로 들어왔죠. 그리고 미니어처 보기에 3D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3D 오브젝트 받으실 수 있어요. 유료 버전에서는. 즉 여러분의 3D 모델링을 해줄 수 있고, 이거보다 더 나은 고급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시고, 글로벌하게 교수님이 추천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콘텐츠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죠. 오른쪽 아래 VR에서 보기. 네, 웹 VR 표준 이용하기 때문에 VR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두 다 V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이 환경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환경을 투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련돼서도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미지에서 넘어온다면 이제 2D에서 3D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지를 오른쪽과 같이 여전히 2D에서 3D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는 이제 상황이 어떻죠? 3D가 하도 활성화되다 보니 저는 이게 나온 줄 몰랐는데, 이미 운전면허 시험이나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안에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뮬레이터. 이제 나라에서 허용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용자는 아예 VR은 아니더라도 가정 환경에 모니터를 연결해서 아예 특정 게임에 맞는 최적화된 요소도 구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꼭 VR만의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추천드릴 거, 제가 추천드릴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모니터를 여러 개 쓰는 방법.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어떤 패턴에 어떤 작업을 할지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재미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론 윈도우즈에서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연결이 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저렇게 모니터를 쓰다가 저희 아들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처음에 모니터 한 개만 훈련을 시키고 모니터 두 개를 썼더니 이제는 하나를 더 써도 되겠다 해서 또 하나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안에 있는 띄어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니어서 좀 문제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보는 화면, 멀티 화면 이런 화면도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몇 대까지 연결 가능한지 테스트 해보셨나요?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근데 하드웨어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약간 무리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컴퓨터 바꾸는 거 1년만 안 바꾸시면 됩니다. 모니터 가격 비싸지 않죠? 모니터는 대부분 8년 이상 써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저는 한 번 늦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이걸 구축해서 이렇게 쓰면 작업이 생각보다 편해지고요. 이렇게 쓰다 보니 VR을 굳이 껴서 해야 되나? 제 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제가 이렇게 구축을 했죠. LG하고 삼성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 제품에 지금 이렇게 아래로 커브되어 있는 거를 여러 개 붙여서 아예 VR처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통합된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꼭 VR이라는 하드웨어 엮이지 말고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상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해서 여러분이 개발할 게 VR도 있지만 VR에 관련된 이와 유사한 콘텐츠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면, 아마 저게 IBM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키보드 자체가 모니터화되어 있고요. 모니터화되어 있고 안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저거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위에는 띄우고 컨피그레이션 정보는 아래 뜨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메타버스를 하니 3D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3D 환경은 위와 같은 환경으로 넘어가는데, 자,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셔야 될 건 3D는 이제 앞으로 필수 항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3D를 공부하려고 한 10년 단위로 해서 지금 블렌더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오메트리 노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VR의 3D는 왼쪽 방법인가요? 오른쪽 방법인가요? 네, 오른쪽이에요. 폴리고널 지오메트리입니다. 삼각형이 모여서 여러분의 3D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왼쪽은 왜 안 쓸까요? 그리고 왼쪽은 어디다 쓸까요? 제가 이거 구분을 명확히 하는 이유가 제가 주로 있었던 회사가 저거를 전문적으로 쓰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CAD-CAM. CAD-CAM에서는 파라메트릭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엄청난 계산해서 벡터 그래프 방식을 써요. 그래서 저 A라는 타입은 만들기는 어렵지만 한번 만들고 나면 뭐가 좋죠? 확대 축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CPU와 그래프 연산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오큘러스라는 하드웨어가 그 정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오른쪽 타입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해상도 조절이나 퀄리티 조절, 삼각형 개수를 계속 조절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죠.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하드웨어가 VR이,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M2 칩이 VR에 들어온다고 하죠. 그런 경우라면 왼쪽 타입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왼쪽 타입으로 앞으로 VR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해상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됩니다. 즉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만들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에 따라서 바뀌는 분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3D 원칙. 근데 재미난 건 이 컨텐츠가 어디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D에 관련 없는 회사라고 하는데 혹시 아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에서 3D 돌리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파워포인트도 3D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래서 3D에 관련된 부분도 도셔야 되고 앞으로는 두 타입의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사진만으로 혹은 이런 라이다 스캐너를 이용해서 만드는 3D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현재 언리얼이나 다른 데서 편집 가능하고 블렌더에서도 애드인 설치하면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받아서 관련된 편집이 가능합니다. 해서 관련된 주변 환경을 스캔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앞에 이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에서 돌아가는 3D입니다. 파워포인트가 뷰어가 돼요. 아주 좋은 뷰어가 됩니다.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참고로는 이 3D만을 위한 전문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모드가. 해서 파워포인트도,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유명한 메타버스 솔루션은 없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 아주 기본 레벨에서 아주 탄탄하게 3D부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 360 이미지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리깅 정보 다 인식해서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인식하고요. 꼭 VR뿐만이 아니라 3D 정보를 PT를 할 때 여러분 많은 콘텐츠 만드시죠? 파워포인트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피칭할 때 잘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는 여러분이 3D 콘텐츠를 만들 때 꼭 여러분이 사진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정보 쪽에는 다이컴이라는 저희 그 스캔 정보들, 그 의료 정보를 가져와서 몇 가지 AI 작업을 거치면 이런 3D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직접 필터링해서 만들어낸 정보들입니다. 해서 이런 정보들이 다 돌아가요. 예전에 이런 작업해서 발표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는 PDF에서도 3D 표준 규약이 있습니다. 제조에서 쓰는 그 규약을 사용해서 애드인을 설치하시면 PDF에서도 3D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3D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부분으로 3D는 마치자고 한다면, 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3D가 어디에 나타난 거죠? 현실에. 그리고 홀로렌즈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홀로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홀로렌즈가 주변을 스캔하고 있고요. 그 스캔 정보를 이용해서 스페이셜 앵커라는 기능을 통해서 중요한 건 저 3D가 공간에 고정이 됩니다. 저 공간에 고정이 되는 기술을 스페이셜 앵커라고 하고요. 이 스페이셜 앵커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메타에도 있습니다. 왜 있는 거죠, 메타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문의드렸던 패스스루 모드. 패스스루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페이셜 앵커라는 기능이 꼭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 기술의 역량이나 기술은 똑같아요. 어느 한쪽을 하실 수 있으면 이쪽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나아가서 이거를 유튜브처럼 중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3D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스페이셜 앵커라는 서비스에 넣어놓고 그 유튜브 그 주소를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화면은 전송하는 건 유튜브가 하지만 3D를 공간에 넣고 그거를 전송하는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스페이셜 앵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이 앞으로 활용해야 될 기술 중에 하나고 앞으로 오큘러스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염두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선은 제가 홀로렌즈를 가지고 왔고요. 네, 앞에 들고 있는 게 제가 홀로렌즈입니다. 오늘 세션 끝나고 저도 좀 더 있을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잡아서 먼저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홀로렌즈의 사용 방법 재미난 건요, 오큘러스랑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큘러스 패스스루 모드 써보셨던 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VR 쓰셨던 분들 인터페이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동을 할 거고요. 뒤에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온하고 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회사 보안 프로그램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보안 솔루션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 홍채 인식이나 제 핀 번호를 입력해야지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공급을 했는데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런 보안적인 작업들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원을 켜는 순간 저렇게 전송 모드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제 패스워드를 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자, 여기서 잠깐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화면 전송, 라이브 스트림,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라이브 스트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제 핸드폰을 써서 테더링 써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늦어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떠 있죠. 네, 패스스루 모드를 쓰셨던 분들은 크게 신기한 기능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죠. 네,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핀 번호를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제가 핀 번호를 입력하려고 손을 클릭을 하면 제 앞에는 나타나는데 여러분한테는 안 보입니다. 당연히 패스워드는 보여주면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이제 부팅이 될 거고 이제 여러분한테 또 다른 화면이 보일 겁니다. 홀로렌즈에는 주변의 공간을 인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얹어놓은 아이콘들 보이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엔지니어 분들은 질문을 가져주세요. 얘가 어떻게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을까?
그거를 저희는 스페이셜 앵커라고 합니다. 이 도큐먼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간 정보를 스캔하고요.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정보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손을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돼서 이런 클릭 작업을 반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미리 공간 스캔한 정보들 네, 제가 아까 먼저 스캔을 해놨어요. 아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간 정보 스캔이 잘 되어 있어야 이 개체들이 안정적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지금 발표자분, 저희 소프트웨어 주시는 분 옆에 뭔가 있죠. 제가 그리고 원격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에어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큘러스에도 있죠. 그래서 멀리서 원격이 있는 걸로 조절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3D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고 크기 확대 축소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가상세계에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증강현실용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멈추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아이콘들을 디자인하고 여러분이 클릭하는 작업들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MRTK라는 툴킷, UI UX 프로그램 컴포넌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디자이너분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MRTK라는 가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요소를 선택을 하죠. 네, 아이콘이 3D로 떴고요. 이제 디자이너분들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이콘도 3D로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숙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MRTK라는 거를 가동을 한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네,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개별 기능들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에 필요한 요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컴포넌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핸드 인터랙션이고요. 그리고 핸드 인터랙션을 걸면 핸드 제스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만들어 놔서 이거를 유니티에 설치하시고 이 컴포넌트를 그대로 가져가다 쓰시면 됩니다. 반응, 슬라이더, 색깔 변하게,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가상 디스들, 이 개체들은 그래비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져가서 놓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을 스캔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난 건 제가 이 개체를 여러분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이 개체인데요. 제가 이거를 잡고 움직이고요. 얘를 로테이션 시키면 안에 툴팁들이 보여지게 되고 확대 축소하는 작업들이 다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를 애저 스페이셜 앵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넣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핸드폰을 들었을 때 이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스트리밍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한테 스트리밍하면 여러분은 뭐를 볼까요? 저는 안에 멘틀, 그러니까 안에 내부 구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쪽을 보고 계실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업도 달라져야 돼요. 현실에서 이용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현실의 가상세계는 사이즈에 제한이 없죠. 네, 얼마든지 키울 수 있죠. 이 공간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이제는 봐야 되고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콘텐츠가 꼭 가상세계에만은 있지 않고요. 메타버스 혹은 믹스드 리얼리티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의 개발 역량을 확장하면 앞으로 개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홀로렌즈는 이따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써보기 바라고요. 우선은 세션은 끄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홀로렌즈가 첫 번째 버전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개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 작업자들. 그리고
홀로렌즈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홀로렌즈를 가지고 기업용 매뉴얼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 기업용 매뉴얼은 다이나믹스 가이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미 가능해요. 여러분이 3D 콘텐츠를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셜 앵커 애저 서비스에 담아놓고요. 주소 만들고 유니티로 컨버팅해서 유니티로 앱 배포하면 이런 화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모두 다 똑같은 걸 볼까요? 제 질문. 모두 다 똑같은 개체는 볼 거예요. 그러나 보는 방향성이 다르겠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움직이거나 선생님이 조작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작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에 저걸 런치했을 때 저거는 CG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Look together. 네, 어머니가 홀로렌즈를 쓰죠. Hey Mario, what you got for me? 아이는 뭘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작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3D 개체 방금 올려준 거 보셨죠? 앞에 사람은 어떻게 전송시킬까요?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애저 키네트 카메라 아까 보셨죠? 그걸로 중계할 수 있습니다. 즉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현실에서 좀 더 믹스드 리얼리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교육들도 혹은 콘텐츠들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컨셉 화면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의료 환경이 변경될 수 있다. 이제 가능한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수술실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다 홀로그램 안에서 뛰게 되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고 지금 이 기술은 더 발전이 돼서 지금 아까 그 초음파 금속 그 안에가 2D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환자와 겹쳐서 보이는 것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테터 정보들 해서 실제 수술 장비와 모든 게 연동하는 작업들도 이제 앞으로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는 자료 중에 트림블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트림블이 BIM,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협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조차도 초기 버전은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장비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장비가 나오냐죠. 그래서 우선은 그 전에 디자인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3D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D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고 홀로렌즈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군용에서 쓸 수 있게. 물론 시범 버전이긴 하지만 전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군 전장 정보 시스템하고 다 연동이 돼서 안에 적이 어디에 있고 서플라이먼트가 어디에 있고 그런 정보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디스플레이하는 정보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마지막으로 마치자면 앞으로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조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스마트 컨택트 렌즈고요. 여기 안에 현재 간단한 사진 그리고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가 컨택트 렌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상황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게임성 컨텐츠도 있긴 하지만 정보를 리딩하거나 뭔가 파악하는 정보들. 저는 이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안경도 문제인데 앞으로 분명히 몇 년 후에 수능 시험 보게 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죠? 안경 검사, 컨택트 렌즈 검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어떤 게임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다른 발전성 중에 하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적재적시에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하냐 이 요소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과제도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과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발전할 요소는 굉장히 많고요. 이 하드웨어 기술을 보실 때 하드웨어가 어렵다면 사람 중심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나은 아이템을 잡아서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홀로렌즈 관련된 내용하고 간단한 내용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 다른 시간 괜찮을 때 좀 다른 내용 그리고 모션 캡처라든지 현재 관련 발전된 기술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요 근래에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추천 자료 중에 하나는 단연코 요겁니다.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너프라는 기술이고요. 2D 사진을 가지고 3D 이미지를
3D 이미지가 아니죠. 3D를 몇 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사진만으로 만들어낸 3D 화면입니다. 예전에 퀄리티도 낮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이제는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즉 이제는 3D 디자이너분들 굉장히 좀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뭘 그려야 되지? 나의 역량은 뭐지? 이젠 AI가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발생했죠. 챗 GPT, 오픈 AI 이미 현실입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런 사진성 데이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 또 하나 나온 논문이 뭐가 있냐면 챗 GPT처럼 3D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AI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에 대한 모든 베리에이션을 한꺼번에 커맨드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안에 뭐 변화하죠. 이미지들이 지금 약간 이미지가 깨지긴 하지만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동물들에 대한 내용 치면 3D 이미지가 각 베리에이션별로 세서 그냥 픽업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발전하는 기술들이 꼭 지금 이 상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불안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 방법을 잘 활용해서 뭔가 1차 버전을 만들어내고 빨리 POC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으로 만들어내면서 독자적인 디자인력을 갖춰내는 게 아마 여러분의 주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끝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으로 나올 디자이너라는 제품입니다. 텍스트를 치죠. 뒤에 이미지가 바뀝니다. 단어를 추가하면 안에 그 유사한 내용에 맞게 이미지들이 생성. 지금 이미지잖아요. 조만간 또 3D로 바뀔 수도 있겠죠. 아까처럼 그 기술이 합하면. 즉 이거는 굉장히 좀 저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또 개발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다시 한번 메타버스를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